코스피 5천선 위협, 대출금리 7% 돌파, 그리고 AI가 만든 가짜 전쟁의 공포까지. 당신이 잠든 사이 세상이 또 한 번 요동쳤습니다. BT의 주요 뉴스 딱 핵심만 뽑아 당신의 하루를 무장시켜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하시죠. 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이 자료들이 겉보기엔 전혀 다른 분야의 뉴스들 같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의 거대한 도미노입니다. 아, 전부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계산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 우리 청취자분들의 지갑을 털어가고 종국에는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까지 조작하는지 그 인과관계를 하나씩 뜯어보죠. 좋습니다. 그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 단연 중동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과 이란 갈등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구상 때문이죠. 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4주에서 6주 내로 군사작전을 끝내고 종전을 선언할 계획이더라고요. 여기서 제 머리를 팍 복잡하게 만든 게 세계 물류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이 여전히 꽉 막혀 있는데도 미국이 그냥 짐을 싸겠다는 대목이었어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명분은 그 군사적 목표 달성입니다. 할 일은 다 했다는 건가요? 네, 이런 해군력이나 미사일 기지 같은 핵심 전력을 타격했으니 끝이다. 이런 논리죠.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철저히 계산된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전략적 판단이요? 무력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억지로 열려고 시도하면 자칫 시가전처럼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군사적 부담감이 엄청나거든요. 아, 굳이 피를 흘릴 이유가 없다. 그렇죠. 게다가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 이후로 더 이상 중동 원유에 목매지 않아도 되잖아요. 맞아요. 아쉬울 게 없죠. 결국 우리는 아쉬울 게 없으니 해협 열고 싶으면 원유 수입 시급한 아시아나 유럽, 너희들이 알아서 돈 쓰고 군대 써라 하고 청구서를 동맹국들에게 휙 던져버린 거네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자칭 글로벌 경찰이던 미국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니까 필연적으로 거대한 지정학적 공백이 생겨버리죠. 자, 이 상황을 좀 쉽게 풀어보죠. 이건 마치 식당에서 실컷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정작 계산은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떠넘기면서 창문으로 도망치는 꼴 아닌가요? 진짜 딱 맞는 비유네요.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이란이 보여주는 반응입니다. 이란은 지금 불바다 만들겠다고 펄펄 뛰고 있지 않나요? 겉으로는 그렇죠. 담수화 시설 다 부수겠다 위협하면서도 막상 미국이 발을 빼니까 아주 영리하게 그 공백을 활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있어요. 비즈니스 모델이요? 아, 블룸버그 보도에 나왔던 그 중국 선박 이야기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전쟁 터지고 한 달 넘게 오도 가도 못하던 중국 국영 해운사 코스코 선박 두 척이 떡하니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했다는 소식, 저도 정말 의아했거든요. 이란이 도대체 왜 중국 배만 쓱 열어준 건가요? 그냥 열어준 게 절대 아닙니다. 최근 이란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 초안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무슨 내용이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들에게 일종의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와, 통행료요? 바다 한가운데에 톨게이트를 세운 셈이네요. 맞아요. 바다를 꽉 봉쇄해서 전 세계의 공공의 적이 되는 대신에 길을 열어주고 돈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해협을 군사적 목표가 아니라 철저한 경제적 무기이자 수익 창출원으로 바꾼 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고객이자 글로벌 중재자를 나선 게 바로 중국인 거고요. 세상에, 진짜 치밀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란이랑 중국 두 나라끼리 윈윈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아니죠. 해운사들은 통행료 내야지 전시 상황이라 해상 보험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테고 결국 이 엄청난 물류 비용 폭등이 돌고 돌아 지금 이 방송 들으며 출근하시는 분들의 주유소 기름값, 마트 식료품 가격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거시경제의 잔혹한 나비 효과입니다. 특정 국가가 글로벌 공급망에 목줄을 쥐고 흔들면 결국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비용이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지갑을 정조준하게 되는 겁니다. 아, 완전히 구조적 인플레이션에 방아쇠가 당겨졌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아쇠가 당장 오늘 아침 우리 주식시장을 완전히 벌집으로 만들었잖아요. 코스피 상황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네, 무려 4.26%나 폭락하면서 5,052선으로 마감했죠. 5,000선 무너질 뻔한 아주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코스닥도 1052선으로 훅 밀렸고요. 대장주들도 추풍 낙엽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17만 원 선 무너졌고 SK하이닉스도 800만 원이 위태롭더라고요. 현대차는 아예 시총 3위 자리 뺏겼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데다 공급망 교란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도 타격받을 거란 공포가 시장을 덮친 겁니다. 사실상 전 종목이 패닉셀링에 빠졌다고 봐야죠. 그런데 오늘 시장 보면서 제가 제일 기괴하다고 느낀 건 삼천당 제약이었어요. 미국이랑 엄청난 규모의 계약 체결했다는 초대형 호재가 터졌는데 주가는 차익 매물 쏟아지며 하한가를 쳤단 말이죠. 네. 호재가 터졌는데 왜 다들 던지고 도망가는 겁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가 얼마나 극단적으로 얼어붙어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평소 강세장이었으면 며칠 연속 상한가 칠 뉴스거든요. 그렇죠. 초대박 뉴스인데. 하지만 지금처럼 유가 치솟고 언제 확전될지 모르는 극도의 불확실성 속에서는 투자자들 머릿속에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미래 가치는 아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오직 현금화만 생각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내일 시장이 통째로 무너지면 다 같이 휩쓸릴 수 있으니까 호재로 주가가 잠깐 반짝할 때 미련 없이 팔고 현금 쥐겠다는 생존 본능이 발동한 겁니다. 와, 펀더멘털이고 뭐고 일단 살고 보자. 상황이 이러니 환율도 연간 최고치 1,500원을 돌파해버렸고 정부가 부랴부랴 소방수를 투입했죠.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 전격 통과됐습니다. 네, 어떻게든 서학개미들의 달러 자금을 국내로 끌어오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입니다. 5월 31일까지 해외 주식 팔고 국내 RIA 계좌로 들어오면 양도세를 최대 100% 면제해 준다고요? 아주 파격적인 강수죠. 5월 말까지 100%, 7월까지 80%, 연말까지 50%를 깎아줍니다. 거기에 파생상품 공제나 자회사 배당금 혜택까지 다 더해서 달러 유동성으로 환율을 좀 방어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진짜 날카로운 의문 하나 제기하겠습니다. 양도세 100% 면제. 이거 엄청난 당근이에요. 그렇죠. 엄청나죠. 근데 문제는 돈을 옮겨올 목적지, 즉 현재 국내 증시 상태잖아요. 아까 본 것처럼 대장주들 줄줄이 폭락하면서 바닥 뚫고 지하실 가고 있는데 침몰하는 배에 타라고 뷔페 할인권 주는 격 아닌가요? 과연 서학개미들이 돌아올까요? 아주 현실적이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자본 이동을 강제하지 않고 세제 혜택으로 자발적 선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선 꽤 세련된 방식입니다. 네, 억지로 끌고 오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증시 본질적인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으면 영리한 투자자들은 양도세 혜택만 딱 챙기고 불안한 국내 주식은 단타로 치고 빠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른바 먹튀를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달러 끌어와서 환율 방어하는 진통제 역할은 하겠지만 무너진 주식시장을 살리는 근본적 치료제가 되긴 어렵다는 뜻이죠. 결국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 나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진짜 비극은 이 금융시장의 붕괴가 내 주식 계좌에 숫자 8에 지는 걸로 안 끝난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로 충격이 넘어오고 있죠. 네, 평범한 당신의 일상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어요.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01%를 돌파했습니다. 이거 3년 5개월 만이라고 하던데. 네, 체감해보면 엄청납니다. 월 수입 400만 원인 가구가 은행 이자로만 매달 200만 원을 뜯기고 있는 셈이에요. 세상에 소득의 절반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거네요. 2단계가 되면 그냥 외식 줄이거나 여행 취소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교육비, 의료비, 심지어 필수 식비마저 깎아야 하는 진짜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되죠. 가처분 소득이 소멸되니까 내수가 말라 죽겠네요. 그런데 저는 이 가계부채 기사보다 더 충격받은 소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죠? 중소기업 기술 유출 문제요. 한 반도체 장비업체 핵심 숙련공이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짓겠다며 아주 순박하게 퇴사해놓고 알고 보니 연봉 4배 받고 중국 자본이 인수한 연구소로 출근하고 있었다면서요. 네, 핵심 동ion까지 싹 빼돌려서 말이죠. 개인의 경제적 궁핍과 도덕적 해이가 국가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형태로 나타난 사례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기술 유출당했으면 당연히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네. 산업 스파이 잡는 전문 수사대로 다 있을 텐데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경찰보다 비싼 돈 주고 사설 탐정사무소를 먼저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공권력이 아예 작동을 안 하는 겁니까?
공권력이 멈춘 게 아니라 수사기관이 움직이기 위한 법적 요건 때문입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나 압수수색을 하려면 구체적인 물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작정하고 기술 빼돌리는 사람들은 아까처럼 귀농한다고 핑계대고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중소기업 자체 역량으로는 이메일을 뒤지거나 뒤를 밟아서 물증 확보하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의 단초를 잡으려고 울며 겨자 먹기로 탐정을 고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실제로 기술 유출 범죄 절반이 중국과 연관돼 있다는 통계도 있고요.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가게는 소득 절반을 은행에 바치며 영혼까지 털리고 국가 경제 허리인 중소기업은 고액 연봉 유혹에 인재 뺏기며 기술 뼈대까지 털리고 있습니다. 참혹한 각자 도생의 현실이죠. 탐정까지 고용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이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현상, 가계 붕괴와 기술 유출은 절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기초체력 붕괴라는 하나의 명확한 맥락이에요. 미국처럼 징벌적 배상 도입해서 강력한 법적 방어막을 세우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끔찍한 연쇄 효과를 막을 실질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자, 이렇게 턱턱 막히는 현실 속에서 그나마 숨통을 좀 틔워줄 소식들도 있습니다. 정부가 드디어 실질적인 대국민 지원책들을 내놨죠? 네, 행정안전부에서 9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10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요. 국민 하위 70%한테 고육과 피해 지원금을 준다고요? 근데 저는 이 지원금 주는 방식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다 똑같이 10만 원씩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거주 지역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는 이른바 핀셋 지원 방식을 택했습니다. 어떻게 다르죠? 기본적으로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을 받고요.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지역은 최대 25만 원까지 받습니다. 취약계층은 45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두텁게 지원하고요. 당장 당신이 사는 지역에 따라 지갑에 꽂히는 돈이 달라지는 건데 누군가는 왜 지역마다 사람 차별하냐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굳이 차등을 둔 경제적인 이유가 뭡니까? 단순한 복지 혜택을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경제적 설계입니다. 경제적 설계요? 경제학의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돈이 생겼을 때 저축 안 하고 바로 소비로 집결시키는 비율을 뜻합니다. 아, 고소득층보다는 취약계층이 돈을 바로 쓸 확률이 높다. 정확합니다. 수도권 집중 지역보다 지방이나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이 지원금을 받았을 때 그 돈을 지역 상권에 쓸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돈이 가장 절실하게 도는 곳에 예산을 집중 투하해서 물가 상승 직격탄 맞은 지역 경제 혈맥을 강제로라도 뚫어보겠다. 이거군요. 네, 아주 영리한 의도죠. 돈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이랑 직결된 법안도 하나 전격 통과됐습니다. 매년 5월 1일 노동절, 이제 신분이나 직종 상관없이 전 국민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어요. 당장 올해부터 적용된다고요. 기존의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분들에게만 국한된 유급휴일이었잖아요. 맞아요. 매번 은행은 쉬고 주민센터는 열려있고 택배기사분들은 계속 일하시고 참 혼란스러웠는데. 근데 이제 공무원, 교사, 그리고 밤낮 없이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까지 차별 없이 쉴 수 있게 된 건 엄청난 사회적 진전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쉰다. 이게 단순한 복지일까요? 경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꽤 크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아까 7% 고금리 때문에 사람들이 지갑 닫는 소비 절벽을 우려했잖아요. 네. 전 국민이 동시에 쉰다는 건 무조건 이동과 소비를 수반합니다. 아, 외식도 하고 여행도 가고. 네, 단순한 휴식을 넘어 꽁꽁 얼어붙은 내수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아주 강력한 거시적 부양책 역할을 할 겁니다. 아, 9조 원 추경으로 빈지갑 좀 채워주고 보편적 공휴일로 지친 몸에 숨 좀 불어넣고. 국가가 이렇게 물리적인 방어막을 쳐주는 건 다행인데 자료들 쭉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죠? 국가가 내 통장이랑 휴식은 지켜줄 수 있어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그 인지 능력 자체가 오염되고 공격받고 있다면 어떨까? 사실 오늘 소스 중에 제일 소름 돋았던 게 이겁니다. 아, 이란 대사관이 공식 계정에 올렸던 그 가짜 이미지 사건 말씀하시는군요. 네, 오스트리아 주재의 이란 대사관 공식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진들이었죠. 폭격으로 완전 박살난 비군 레이더, 그리고 잿더미 속에 나뒹구는 피 묻은 아이 가방. 정말 끔찍하고 자극적인 사진들이었죠. 저 그 사진 보는 순간 심장이 덜컹하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진들 전부 AI가 만들어낸 100% 가짜 허상이라면서요. 네,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제가 제일 충격받은 건
어디 구석방에 있는 익명의 해커가 장난친 게 아니라 한 국가를 대표하는 공식 외교 공관이 대놓고 이런 조작을 벌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무겁습니다. 이제 전쟁의 양상이 영토 뺏는 물리적 교전을 넘어서 사람들의 인지 영역을 타격하는 정보전으로 완전히 옮겨갔다는 증거거든요. 정보전이요? 이란은 과거에도 피격된 전투기 이미지 합성하거나 심지어 미국 유명 언론사랑 똑같이 생긴 가짜 웹사이트 만들어서 조회수 수백만 회씩 뽑아낸 전력이 있어요. 수백만 회요? 도대체 국가 차원에서 왜 이렇게까지 가짜 이미지 만드는데 정성을 들이는 겁니까? 목적은 명확합니다. 인간의 뇌 구조를 노린 건데요. 피 묻은 가방 같은 시각적이고 감정적인 자극을 받으면 순간적으로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거든요. 저도 모르게 확 휩쓸려 버리죠. 픽셀이 조작됐는지 팩트체크할 겨를도 없이 분노와 공포에 빠지잖아요. 대외적으로는 상대국을 학살자로 몰고 대내적으로는 공포심을 자극해서 반정부 시위 억누르고 정권 결속을 강요하는 가장 값싸고 치명적인 무기로 AI를 쓰는 겁니다. 와, 진짜 끔찍하네요. 총알 빗발치는 전장보다 하루 종일 들여다보는 제 스마트폰 화면 속이 더 위험하고 교활한 전장인 거네요. 맞습니다. 폭탄은 몸 피하면 되지만 AI가 만든 가짜 분노는 피할 새도 없이 제 이성을 마비시켜버리니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인공지능이 거짓말을 생성하는 속도가 인간이 검증하는 속도를 아득히 초월해버렸어요. 정말 무서운 속도죠. 정보 출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교차 검증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국 정권 선전도구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으로 거대한 연결고리를 함께 추적해봤습니다. 미국이 남기고 떠난 호르무즈 해협의 권력 공백이 어느새 바다의 통행료가 되어 세계 물가를 끌어올렸죠. 네, 그 여파가 당장 주식시장을 패닉으로 몰고 대출이자를 7%까지 치솟게 만들었고요. 그 팍팍한 현실 속에서 누군가는 기술을 팔아넘기고 국가는 부랴부랴 지원금과 휴일로 방어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선 AI가 만들어낸 가짜 피사체들이 우리 분노마저 조작하려 들고 있죠. 이 복잡한 사건들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모든 것이 무기화되는 복합 위기의 시대입니다. 단편적인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기저에 깔린 거대한 인과관계를 읽어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는 보통 부유하다고 하면 아까 말한 양도세 면제받은 세금이나 두둑해진 주식계좌 숫자 같은 물리적 자산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보통은 물리적 부를 생각하죠. 하지만 지정학적 위기가 내 지갑을 털어가고 AI가 내 감정마저 조작하려 드는 이 치열한 시대엔 진정한 부의 기준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수없이 쏟아지는 교묘한 노이즈 속에서 무엇이 진짜 정보인지 걸러내고 나만의 확고한 시선으로 세상을 해석해내는 능력, 즉 타인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진실 방어력을 갖추는 것. 진실 방어력이요. 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 사회에서 뺏길 수 없는 진짜 자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깊은 화두네요. 오늘 하루 그 어떤 가짜 뉴스나 시장의 공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신만의 진실 방어력을 단단히 무장하시길 응원하며 오늘의 심층 세상을 읽기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